저도 젊은 시절에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깨어있는 것 같고 진보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교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연쇄살인마나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이 뇌세포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즉 일반인이 느끼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오히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무슨 교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형수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사형제도에 대한 변호사의 속마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법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울 동부지방법원의 형사 항소심 국선 변호인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들을 자주 만나게 되고요, 때로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들과 접견을 통해서 자주 접촉을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들이 범죄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처음 만날 때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만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자주 만나게 되고요, 또 사건 기록을 통해서 과거 전과를 살펴보면 아무리 처음에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만나야지, 또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야지 라고 했다가도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요. 물론 피고인들 중에는요, 자기 죄를 정말 반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죄를 정말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고 파렴치하게 피해자 탓을 하는 피고인도 있고요, 자기 죄를 감형을 받기 위해서 반성하는 척만 하는 피고인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변호하는 피고인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온갖 정남이가 떨어지고 변호하고 싶지가 않아요. 인간에 대한 회의가 들 정도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인간이 맞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바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느냐라는 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저도 젊은 시절에 법학을 공부할 때는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때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깨어있는 것 같고 진보적이고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실제 국선 변호인 업무를 하면서 수년간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만나보면서 이런 생각이 그냥 싹 사라졌습니다. 피고인 자신을 도와주고 좋은 쪽으로 변호해주기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국선 변호인을 속이는 피고인들도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요, 정말 변호하기 싫어요. 하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자기가 저지른 죄 이상만큼 여론 재판을 받는다거나 과중한 처벌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음 한켠에 피고인에 대한 미움을 접어두고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한 4가지 정도를 근거를 내세우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인간의 존엄성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가벼운 범죄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연쇄살인마라든지 정말 폐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정말로 죄책감이 없어요. 제가 사기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사기죄 범죄자들은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로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피해자들이 멍청해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갔다거나 그 피해자들이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남의 탓을 합니다. 정말로 얄미워요.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런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죽인 피해자들을 일말의 인간의 존엄성도 존중해주지 않고 무참하게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논거는요,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년 넘게 국선 변호인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교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연쇄살인마나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이 뇌세포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하는 구조가 완전히 일반인하고 다릅니다. 즉 일반인이 느끼는 측은지심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오히려 남의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데 무슨 교화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저도요, 제가 맡은 사건의 피고인들 중에 젊은 사람들이거나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속는 셈치고 교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정말 안 바뀌어요. 똑같이 되풀이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동부지방법원에서 국선변호인 활동을 하는데 3번이나 저한테 국선변호 사건의 피고인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즉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았는데 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으러 오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으러 오신 거예요. 제가 무려 그 사람의 국선변호인을 3번이나 연속해서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사형수들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라고 하지만 그거 다 연기고요. 정말로 자기 가족들 이익만 챙깁니다. 내 가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지, 이것만 일일이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3번째 논거는요, 사형제도가 있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사형제도가 있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크고 사형제도가 없어서 범죄 예방 효과가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뿐인 거예요. 사형제도는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존치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고요,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대한 인과응보의 개념으로 바라봐야지, 아니 범죄 예방 효과가 있으면 사형제도가 있어도 되는 거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으면 사형제도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수적인 효과인 거고, 그 부수적인 효과로 사형제도의 본질적인 존재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살인죄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요, 이 빨간 명찰을 달아요. 이런 사람들은 구치소에서 다른 수감자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리고 교도관들도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감 생활이 완전 개차반이에요. 자기가 왕이에요. 교도관들이 오히려 반대로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린치를 당하고 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아주 지능적으로 교도관님들을 괴롭혀요. 무슨 뭐 정보공개 청구를 하거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인권 침해를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요, 아주 사람을 치사하게 괴롭히고 피곤하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는 게 시간이니까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맨날 그 짓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교화의 가능성이 있는지 정말 의문입니다. 특히나 밖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 잡범들에게는 잘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선교를 해서 이렇게 유명한 악질 범죄인이 교화가 됐다라고 선전을 해야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교 행위가요, 악질적인 범죄자들한테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만 접견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과자라든지 편지들이 집중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악질적인 범죄자들이 다른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이거를 선물처럼 주면서 자기 종으로 부려요. 이게 바로 현재의 실태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사형제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근거가 오판의 가능성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다른 형벌은 오판을 하더라도 풀어주고 돈으로 보상이 가능한데,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사형을 통해 가지고 앗아가면 다시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판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는 한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과 같이 과학 수사가 많이 발전되어 있고 CCTV가 여기저기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요, 오판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리고요, 판사님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이 있고 무언가 조금 찜찜하다 그러면요,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사형죄를 선고하는 판사님들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악질적인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요, 오로지 두려워하는 것은 사형 집행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로 대한민국이 분류되고 있는데, 솔직하게 돌을 던져 맞더라도 저는 사형제도가 존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도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형수의 인권 그러는데
피해자의 인권,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의 인권, 그것은 정말로 무시 못합니다. 피해자분들의 가족이 느끼는 고통은요, 정말로 평생을 가요. 내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해서 피해자가 살지 못하고 처참하게 살인자의 손에 죽어갔다라는 그 고통은요, 평생 피해자 가족을 짓누르는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요, 사용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